it's just you, well, times can be tough. When there's no one there. 정봉주 기자회견 2018년 3월 12일 점 괄호 닫고 정봉주 건민국파가 왜 나오죠? 충격. 괄호 닫고 파트 2. 그런데 이 기사 자체는 사실 반발 언급이 별로 없었다. 실제로 이동한 과정은 검증이 가능하다. 명진과 만난 시간은 명진의 발언을 찾을 것 없이 위에도 언급한 것처럼 2시 30분 만났다는 당시의 불교신문 기사가 있고, 정봉주가 당시 염주를 받고 올린 트윗이 오후 3시에 있다. 즉, 민변과 만났느냐는 민변에 물어보고 당시 기록을 찾고, 하계동 병원에 갔느냐는 당시 병원 입원 내역과 출입 내역을 찾으면 된다. 하지만 가능성의 여지까지 들어가면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명진과 정봉주가 오후 2시 30분에 만나서 꽤 오랜 시간 대화했다고 했는데 실제 얼마나 명진과 있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었다. 명진 스님에 따르면 정봉주와의 만남은 23일 오후 2시에서 4시 공립대 인근이었다. 당일 저녁 낙곰수 멤버들과의 식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홍익대에서 여의도 렉싱턴 호텔까지는 차로 4km, 시간상 빠르면 10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다. 일반적인 저녁 식사를 4시경에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저녁 식사 전까지 대략 4시에서 5시 사이 알리바이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의 단점은 때에 직접 증언을 들은 프레시안이 시간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배경은 정작 A도 해당 사건을 희미하게 밖에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현재 시간대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A가 증언했던 헤어진 다음에 일산 친구 집 파티에 가니 해가 졌더라는 것뿐이다. 더구나 프레시안은 게다가 정 전 의원이 제시한 알리바이를 일일이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일은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재차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폭력 사건, 특히 오래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정확한 일시나 장소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엇갈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설사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정 전 의원과 같은 해명 방식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안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리바이 검증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위 알리바이 문제가 머리 아픈 이유는 프레시안은 사실 확인에는 관심이 없고 대신 정봉주와 레이의 관계에 더 관심이 많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프레시안 측이 진짜로 정봉주가 성추행 행위를 벌이고 그 증거가 있다면 만남을 약속하거나 그 정황이 드러내는 문자, 메신저 기록을 내놓거나 정봉주가 호텔에 방문했다는 증거를 내밀어 그의 알리바이를 깨뜨리는 보도 등은 하나도 없다.
즉 성추행 사건 이전에 정봉주가 A에게 출근했다는 A의 증언을 기반으로 논쟁을 하자는 것인데, 여기까지 가면 성추행의 범위가 너무 커지고 반박이 더 어려워진다. 거의 악마의 증명 수준이다. 또한 프레시안 측의 기사는 아님을 잘했다고 꼬박꼬박 반발이 세뇨 수준이다. 즉 프레시안의 주장은 정봉주는 잘못했고 A는 피해자이다. 정봉주가 뭘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걸 밝히는 과정이 A에 대한 2차 가해이니 정봉주는 알리바이 같은 거 밝히려고 하지 말고 사과해라가 된다. 이 사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7년 전 사건에 유일한 증거가 되어야 할 A의 증언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프레시안이 첫 보도를 내고 시간이 지나며 날짜와 장소에 대한 설명이 계속 바뀌고 제보자가 정봉주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정황을 지지할 구체적 증거가 통화 내역 등 부족하다는 여론의 지적이 있다. 한편으로 정봉주 측 알리바이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의혹이 있으며 정봉주 본인의 입장 표명도 변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봉주의 추가적 해명과 조속한 법적 대응 없이는 공식 입장문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이 모든 의혹을 깔끔히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프레시안은 소송 걸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논평을 냈다. 이 논평의 내용은 미투 지지하고 명예훼손죄 폐지 주장했으니까 가해자라는 것 인정하고 소송 걸지 말라는 이야기다. 정봉주 본인은 2018년 3월 11일 성추행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면서 3월 12일 이 길을 반박할 사진 자료까지 제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처음 알리바이 언급을 했을 때부터 당시 자신의 행적을 따라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1시간 단위의 행적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그 사진 자료를 검증한다면 행적이 나오게 된다. 해당 사진 찍은 사람은 23일 자료는 없고 해당 사진은 명진 측 수행원이 찍은 사진이라고 발언했다. EXIF까지 살아있는 자료라고. 이렇다면 마지막 약한 골이라고 꼽혔던 명진과의 대화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그리고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잘 정리한 네티즌의 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네티즌이 바로 정봉주와 같이 다니면서 계속 사진을 찍었다는 인물이다. 정 전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내가 계속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프레시안이 이를 전혀 보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법적 대상을 프레시안으로 잡았다. 여성 기자와 A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명예훼손죄도 피해서 프레시안의 기사 논조로 걸 수 있다고 나온 것. 2018년 3월 12일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대해서 프레시안도 일단 접속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 안 되는 것을 서버 점검이라고 하다가 정봉주의 입장 전문을 실었다. 그런데 기자회견 이후 기자 대화를 다룬 정봉주 23일 3시에서 5시 사이 만난 적 없어. 기사에서는 출소 후 연락 부분은 세세하게 기억나지 않아를 부제로 뽑았다. 그리고 후자의 기사가 프레시안 홈페이지 헤드라인에 올라갔다. 그리고 프레시안은 새로운 증언을 내놓았다. 정봉주 측은 그는 12월 23일 렉싱턴 호텔에 갔다. 이 증언에 따르면 시간은 다시 변한다. 을지병원을 들른 다음인 1시 2시경에 여의도로 갔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A의 증언부터 시작해서 증언 사실관계가 다시 꼬이게 된다. 또 2011년도 당시의 기사를 볼 경우 정봉주는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서울 마포구서교동의 한 건물 지하의 녹음실에서 나는 꼼수다를 녹화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낙꼼수 정봉주 26일 수감. 23일 마지막 방송 녹음.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또 빠져 있는데 바로 증언한 인물 민국파인데 문제는 이 인물과 정봉주가 수감 기간 동안에 크게 틀어진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대립은 정봉주가 미관스 카페 운영진에서 제명되고 다른 보좌관이 미관스 카페를 탈퇴한 사실이 기사화가 될 정도로 심각했고 결국 민국파는 미관스 카페직위를 내려놓는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기사에는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이는 순수한 내부 증언이 되기 힘들고 각각의 증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오히려 프레시안이 첫 보도를 내고 시간이 지나며 날짜와 장소에 대한 설명이 계속 바뀌고 제보자가 정봉주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정황을 지지할 구체적 증거가 통화 내역 등 부족하다는 여론의 지적이 있다. 한편으로 정봉주 측 알리바이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의혹이 있으며 정봉주 본인의 입장 표명도 변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봉주의 추가적 해명과 조속한 법적 대응 없이는 공식 입장문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이 모든 의혹을 깔끔히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프레시안은 소송 걸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논평을 냈다. 이 논평의 내용은 미투 지지하고 명예훼손죄 폐지 주장했으니까 가해자라는 것 인정하고 소송 걸지 말라는 이야기다. 정봉주 본인은 2018년 3월 11일 성추행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면서 3월 12일 이 길에 반박할 사진 자료까지 제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처음 알리바이 언급을 했을 때부터 당시 자신의 행적을 따라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1시간 단위의 행적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그 사진 자료를 검증한다면 행적이 나오게 된다.
해당 사진 찍은 사람은 23일 자료는 없고 해당 사진은 명진 측 수행원이 찍은 사진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위 알리바이 문제가 머리 아픈 이유는 프레시아는 사실 확인에는 관심이 없고 대신 정봉주와 레이의 관계에 더 관심이 많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프레시안 측이 진짜로 정봉주가 성추행 행위를 벌이고 그 증거가 있다면 만남을 약속하거나 그 정황이 드러내는 문자, 메신저 기록을 내놓거나 정봉주가 호텔에 방문했다는 증거를 내밀어 그의 알리바이를 깨뜨리는 보도 등은 하나도 없다. 즉 성추행 사건 이전에 정봉주가 A에게 출근했다는 A의 증언을 기반으로 논쟁을 하자는 것인데 여기까지 가면 성추행의 범위가 너무 커지고 반박이 더 어려워진다. 거의 악마의 증명 수준이다. 또한 프레시안 측의 기사는 안임을 잘했다고 꼬박꼬박 반발이 세뇨 수준이다. 즉 프레시안의 주장은 정봉주는 잘못했고 A는 피해자이다. 정봉주가 뭘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걸 밝히는 과정이 레이에 대한 2차 가해이니 정봉주는 알리바이 같은 거 밝히려고 하지 말고 사과해라가 된다. 이 사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7년 전 사건에 유일한 증거가 되어야 할 A의 증언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면 10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다. 일반적인 저녁 식사를 4시경에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저녁 식사 전까지 대략 4시에서 5시 사이 알리바이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의 단점은 A의 직접 증언을 들은 프레시안이 시간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배경은 정작 A도 해당 사건을 희미하게 밖에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현재 시간대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A가 증언했던 헤어진 다음에 일산 친구 집 파티에 가니 해가 졌더라는 것뿐이다. 더구나 프레시아는 게다가 정 전 의원이 제시한 알리바이를 일일이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일은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재차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폭력 사건, 특히 오래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정확한 일시나 장소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엇갈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설사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정 전 의원과 같은 해명 방식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안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리바이 검증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When it's just you, well, times can be tough. When there's no one there. 정봉주 기자회견 2018년 3월 12일 점 괄호 닫고 정봉주 건민국파가 왜 나오죠? 충격. 괄호 닫고 파트 2. 그런데 이 기사 자체는 사실 반발 언급이 별로 없었다. 실제로 이동한 과정은 검증이
가능하다. 명진과 만난 시간은 명진의 발언을 찾을 것 없이 위에도 언급한 것처럼 2시 30분 만났다는 당시의 불교신문 기사가 있고, 정봉주가 당시 염주를 받고 올린 트윗이 오후 3시에 있다. 즉, 민변과 만났느냐는 민변에 물어보고 당시 기록을 찾고, 하계동 병원에 갔느냐는 당시 병원 입원 내역과 출입 내역을 찾으면 된다. 하지만 가능성의 여지까지 들어가면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명진과 정봉주가 오후 2시 30분에 만나서 꽤 오랜 시간 대화했다고 했는데, 실제 얼마나 명진과 있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었다. 명진 스님에 따르면 정봉주와의 만남은 23일 오후 2시에서 4시 공립대 인근이었다. 당일 저녁 낙곰수 멤버들과의 식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홍익대에서 여의도 렉싱턴 호텔까지는 차로 4km, 시간상 박스 IF까지 살아있는 자료라고. 이렇다면 마지막 약한 골이라고 꼽혔던 명진과의 대화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그리고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잘 정리한 네티즌의 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네티즌이 바로 정봉주와 같이 다니면서 계속 사진을 찍었다는 인물이다. 정 전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내가 계속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프레시안이 이를 전혀 보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법적 대상을 프레시안으로 잡았다. 여성 기자와 A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명예훼손죄도 비해서 프레시안의 기사 논조로 걸 수 있다고 나온 것. 2018년 3월 12일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대해서 프레시안도 일단 접속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 안 되는 것을 서버 점검이라고 하다가 정봉주의 입장 전문을 실었다. 그런데 기자회견 이후 기자 대화를 다룬 정봉주 23일 3시에서 5시 사이 만난 적 없어 기사에서는 출소 후 연락 부분은